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짧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적용학습에 나와 있는 시조 3편을 간략하게 핵심만 찝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나와 있는 시조를 보시면 이거는 원천석의 시조죠.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세 개의 시조는 모두 다 망해버린 고려 왕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시조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두 개하고 제일 마지막 세 번째에 있는 시조하고는 조금 결이 조금 달라요.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상황은 이미 고려가 망해버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조 가나 다가 모두 마찬가지인데 고려 왕조가 망해버린 상황에서 쓰여진 거예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망이 유수하니 흥하고 망하는 것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유수하다, 이 말은요, 수가 운수에 달려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늘에 달려있다는 뜻이겠죠. 자, 흥하고 망하는 것은 모두 다 하늘에 달려 있으니 만월대는 고려의 왕궁터입니다. 여기서는 고려 왕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겠죠. 고려의 왕조가 추초다. 자, 가을 풀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풀이 무성하구나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려 왕조가 폐허가 되어버린 모습, 고려 왕조의 왕궁터가 폐허가 되어버린 모습을 가을 풀이 무성하다라고 표현한 것이고, 이렇게 폐허가 되어버리고 나라가 망해버린 상황을 일단 초장에서는 시각적인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다시 읽어볼게요. 흥하고 망하는 것이 운수에 달려 있으니 만월대 고려의 왕궁터가 혹은 고려 왕조가 풀만 무성하구나, 망해버렸구나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장 갑니다. 500년 왕조의 업적. 저기서 500년 왕조, 500년 그러면 뭐 언뜻 떠오르는 게 조선인데요. 고려도 그런 모양입니다. 여기서는 고려의 왕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500년 왕조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이 고려 왕조를 이야기합니다. 500년 왕조의 업적이 목적은요, 목동의 피리소리 이런 뜻이에요. 목동의 피리소리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의역이 필요하겠죠. 자, 목동의 노랫가락에 옛날 왕조의 이야기가 들어있어. 그러면 옛날 왕조니까 이미 지금 상황은 그 왕조가 망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장과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청각적인 심상을 쓰고 있어요. 청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고려 왕조가 망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초장과 중장은 이미지만 다를 뿐이지 하고자 하는 말은 똑같은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종장으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흥하고 망하는 것이 운수에 달려 있으니 만월대 고려 왕조가 가을 풀만 무성하구나. 500년 고려의 왕조의 업적이 목동의 피리소리에 담겨 있으니 석양에 지나가는 객이 눈물겨워하노라. 자, 그러면 마지막 종장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여기서 석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게 내신 시험 같은 데 나온다고 하더라도 요건 아마 많이 물어보게 될 것 같은데, 석양이라고 하는 것은 중의성이 있습니다. 뜻이 두 가지라는 뜻이죠. 자, 하나는 있는 그대로 표면상으로 보면 하자가 지금 있는 이 시간적 상황, 시간적 배경을 제시한다라고 볼 수 있죠. 해가 지는 노을이 지는 때 시간적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사실은 더 중요하죠. 해가 진 거지, 해가 졌으니까 이거는 망해버린 고려 왕조를 석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중의성 있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시고요. 자, 객. 보세요. 여기 객이라는 말 대신에, 요 말 대신에 석양에 지나가는 나는 이렇게 집어넣어도 아무 이상이 없죠. 다시 말하면 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가 아닌 제3자인 것처럼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서 객이라고 하는 건 밑에 적을게요. 석양에 지나가는 객이라고 하는 건 손님처럼 표현했지만 실제로 얘는 화자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화자를 대신해서 시 속에 집어넣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화자의 객관적 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자의 객관적 대리인이라고 부르고, 자, 표현상의 효과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눈물겨워 한다라고 하면 내 감정을 직설적 노출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눈물겨워 하는 것이 아니라 석양에 지나가는 손님이, 객이 눈물겨워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자, 표현상의 특징도 같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눈물겨워한다라고 하는 건 망해버린 고려 왕조에 대한 안타까움 혹은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 한자 성어 하나 반드시 기억해 둡시다. 나라가 망함을 한탄하다, 맥수 지탄이라고 하죠.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엄마도 알 만큼 쉬운 한자 성어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나와 있는 원천석의 시조는 망해버린 고려 왕조에 대한 안타까운 맥수지탄을 노래하는 것이었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중의적인 표현, 석양, 그 다음 객이라고 하는 것이 하자가 감정을 절제하기 위해 사용된 하자의 객관적 대리인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자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한자 성어는 맥수지탄이 있다. 그러면 이 시조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죠. 두 번째는 길제 시조인데요. 사실은 앞에 봤던 가시조랑 별반 다를 바는 없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500년 도읍지를, 여기서 500년 도읍지도 마찬가지로 고려의 도읍지입니다. 고려의 수도 평양인가요? 자,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보니, 자, 말을 타고 돌아보니 이런 말이겠죠. 이미 지금 상황은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선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옛날 고려의 왕궁터를 말을 타고 방문해 본 것이겠죠. 다시 봅니다. 500년 도읍지를, 500년 고려의 왕궁터를 필마로 말을 타고 돌아보니, 자, 그 다음 거 잘 보세요. 중장이 여기서는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산천은 의구하되, 산천은 산과 강, 다시 말하면 자연이겠죠.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연은 의구하다라는 말은 영원하다라는 말이겠죠. 자연은 옛날과 똑같이 의구하되, 인걸은 사람이겠죠. 뭐 영웅이든 뭐든 간에 사람은, 아마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의 어떤 충신이든 고려의 왕이든 고려와 관련된 사람일 겁니다. 고려의 사람들은 간대가 없구나, 다시 말하면 유한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선생님 밑에다가 잠깐 필기할게요. 이런 구조는 고전에서 흔하게 보는 구조인데요. 일단 표현 방식은 대비일 수도 있고요, 대꾸일 수도 있겠죠. 대비 혹은 대꾸가 쓰였는데, 잠깐 보세요. 자연은 영원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연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어. 그런데 인걸, 사람은 간 곳이 없어 영원한 거에 대비되는 것이니까 유한성이 있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이니까. 자, 이런 구조는 이 글뿐 아니라 고전 운문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구조거든요. 자연은 영원해. 인간은 옛날에는 되게 영웅이었는데 지금은 없네. 이런 구조. 자, 이런 구조가 나오면 공식으로 여러분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자가 보여주는 정서는 무상감이에요. 인생 무상. 삶이라고 하는 것이, 혹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허무하구나, 무상감을 드러낼 때 쓰는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반드시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봅니다. 산천은 영원하되 자연은 영원하지만 인걸은 간 곳이 없구나. 어즈버, 이건 감탄사입니다. 이런 거예요. 어즈버, 태평연월이, 자, 태평했던 세월이 꿈인 것 같다. 여기서 태평했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 시대를 말하는 거죠. 옛 고려 왕조의 그 태평했던 시절이 다 꿈과 같구나. 여기서의 꿈이라고 하는 건 뭐랑 같은 말이냐면 허무함이에요. 모든 것이 전부 다 허무하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망해버린 고려의 옛 왕궁터를 찾아가서, 옛 수도를 찾아가서 느끼는 삶의 무상감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게 지금 보는 길제의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조나 지금 보는 이 시조나 결과적으로 맥은 똑같죠. 망해버린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 맥수지탄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보는 시조는 같은 맥락일 수 있으나 조금 하자의 태도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쓴 사람이 정도전이죠. 아시다시피 이 정도전은 조선을 건국한 중심 세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고려가 망한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겠지만 이 사람은 새로운 시대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인식이 이 글 속에는 더 강하게 보여집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인교 흘러내린 물이 자하동에 흘러들어. 이게 아마도 고려의, 아까 우리가 봤던 나시조에서 고려의 뭐라고 했나요? 저기 왕궁터, 고려 도읍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려 도읍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고려 도읍지의 어떤 평양이든 어든 간에 이런 모습을 얘기하고, 자, 선인교 흘러내린 물이, 선인교는 다리겠죠. 이 다리 밑에 흘러내리는 물이 자하동에 흘러들어서 반천년 왕조의 업적이, 아까 우리가 봤던 건 500년이었죠. 똑같이 반천년이니까, 똑같이 500년이니까 마찬가지로 고려 왕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천년 왕조의 업적이 물소리밖에 없구나, 청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아까 가의 중장에서 500년 왕조의 업적이 목동의 피리 소리에 붙였다, 걔랑 똑같은 구절이죠.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물소리에다가 청각적으로 왕조의 업적은 다 사라지고 남아있는 건 물소리밖에 없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고려가 망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자, 마지막 종장이 이 시에서는 핵심입니다. 아이야, 자, 누군가를 지금 부르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해제를 보시면 이게 대화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사실은 뭐 대화체를 보다가는 그냥 흔하게 간섭적으로 쓰는 구절인데 아이야라고 청자를 불렀으니까 뭐 대화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자, 아이야, 고국 흥망을 물어 무엇하리요? 자, 고국 흥망, 고국 옛나라는 당연히 고려겠죠, 그죠? 흥망은 흥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가 버린 나라를 물어 무엇하리 오 설의법 쓰고 있어요. 지나간 나라를 생각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되게 좀 시가 어렵습니다. 일단 초장과 중장에서는 망해버린 나라, 자, 망국이라고 할게요. 망해버린 나라에 대해서 뭔가 안타까움, 그 다음에 허무함, 무상감,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거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 새로운 시대를 맞아야 되는 이 상황에서 옛날 일을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를 보면 이제 어떤 그 무상감에 대한 극복 의지가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다른 말로 고쳐볼게요. 새로운 세계, 여기서는 고려 다음 세계니까 조선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새로운 세계 건설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세계 모두 다 망해버린 고려 왕조에 관한 이야기는 틀림없는데 화자가 느끼는 정서의 맥락은 조금씩 다르죠. 그런 것들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나라가 망해버린 거에 대해서 어떠한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한자성어, 지금 가나다에 모두 해당되는 한자성어 하나를 얘기하자면 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맥수지탄이라고 하는 거 확인을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아주 짧게 강의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